직접 키운 전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은 물론 피부에도 좋으며 맛 또한 일품입니다. 저희가 직접 산란하고 키운 전복이기에 좋은 품질, 착한 가격 약속드립니다. 바다의 명품 전복 중간 유통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010-2971-0808 010-2971-0808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매불쇼 너무 재밌으시죠? 근데 구독이랑 하트는 누르셨어요? 예, 매일 오후 2시 시민들 웃게 해주고 그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런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커뮤니티에서 너무 재밌다, 이래서 체육 하는구나, 저래서 정영진 하는구나, 등등. 이제는 정영진 체육을 전국구 스타로 만들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체육의 매불쇼. 야, 우리 박 시장님. 네. 와, 목소리가 너무 똑같다.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네. 이분이 네. 예전에 한번 나왔던 분이죠,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아까 곽 기자 코너에서 네. 냉택 없다 있었잖아요. 네. 그게 있는 말이랍니다. 그러면 그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어이없다, 뭐 뒤통수를 뭐 맞은 것 같다. 요럴 때 쓰는 말이래요. 와, 그러니까 사투리입니까? 아니면 사투리도 아닌가? 사투리도 아니야? 아, 왜냐면 그 경향신문 같은 데 보니까 냉택 없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 와, 쟤 잘라야겠다. 진짜 너무 똑똑하네. 어디서 그런 고급 단어를 구사하고 있어. 와. 냉택 없다는 처음 들어봤네. 저도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네. 우리의 무식감이 쟤를 통해서 탄론할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난 좀 하나 아쉬운 건 네. 보통 이런 게 인기 프로에서 딱 나오면 냉택 없다 이런 게 막 인기 검색어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없더라고. 그게 안 올라갑니까 아직? 네. 지금 근데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매불쇼가. 아, 그래요? 정말 차세대 라디오의 새로운 제안으로. 지표를,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라디오 들으면 무슨 재미 있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이게 훨씬 낫지. 에헤 라디오 하나 재밌어. 혹시 그렇게 급해? 많이 급해. 밑에로 와. 자, 하여튼 매불쇼 많이들 들어주시고 네. 이제 또 오늘 이제 웃고 떠들었으니까 네. 머리도 좀 채워봐야죠. 채웁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채워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주 머리가 텅텅 비신 분들, 머리가 디가우징 되신 분들, 이 코너를 통해서 꽉꽉 채워가야 됩니다. 네. 디가우징. 자, 서울대 출신의 네. 진짜 천재시죠, 이분은? 천재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네. 자, 정박님을 만나러 가봅니다. 내 뇌를 내 뇌를 부탁해. 네. 우리의 뇌를 꽉꽉 채워주실 분입니다. 네. 이 시대 최고의 지식인, 천재, 서울대, 지금은 뾰족한 직업이 없는 정박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박님. 네. 축구는 보셨죠? 안 볼 거야, 이런 분들은. 아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10분 봤더니 10분 안에 두 골이 터져. 야, 운 좋네. 운 좋아. 우리는 그 90분을 맘 졸인 다음에 네. 그 딱 몇 분 즐기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또 라면 먹으러 가는 애들도 있고 골 넣는 시간에. 진짜 운 좋으시네. 보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요? 우리 정박님 같은 분은 아들한테 축구를 보면서도 무슨 해주는 얘기가 따로 있을 것 따로 같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공의 지름이 어떻고 재질이 무엇이고 저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면 애하고 같이 볼 수가 없죠. 애하고는 그냥 조용히 보십니까? 그렇죠. 네. 골 넣으면은 우와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냥 저희가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갤럭시 탭 같은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소리가 나면 골이 들어갔구나 이 생각하고 20초 후에 보니까 골이 들어갔더라고요. 시차가 있죠, 참. 네, 그렇죠. 아니 집에 왜 TV가 없어요? 그냥 집도 좁고 해서. 원래 머리 좋은 분들은 TV를 안 봐. 바보 상자잖아요. 아 그래요? 야, 나 TV 없는 사람 좀 처음 보네. 라디오도 없습니다. 라디오도 없어요? 네, 그래서 팟빵하고 유튜브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 그러면 TV 시청료 안 내세요? 네, 전화해가지고 TV 없다고 확인받고 안 되고 있습니다.
와, 처음 봤어, 나 TV 없는 분. 야, 그래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우리 정박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 뇌를 좀 채워주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 네. 좀 논란이 많이 됐던 일 중에 하나가 그 김종필 총재였죠. JP 어제 연결식을 치렀죠. 네. 그 관련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소개해 볼까.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몇 번 이제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는 예전에 1996년 총선 때 그 당시 김종필 총재가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제가 그때 총선을 같이 일종의 취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뭐 끝났네. 또 풍성해지겠군요. 네. 일단 요즘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황교익 씨가 네. 엄청 저격을 했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애돌피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훈장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전두환이한테도 훈장 줄 거냐. 네.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완구 전 총리였죠. 음. 다들 자기 인생을 돌아봐라. 먼지 한 점 없을 자신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또 와,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야. 욕하지 말고. 우리가 돌아봤을 때 뭘 누구를 뭐 간첩으로 조작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뭐 죽인 일이 있습니까? 그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 해가지고. 돌아봐야 뭐 여자 꼬신 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정한 공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든지 일정한 직위에 올랐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무죄 입증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무죄가 추정을 하고 우리가 혐의를 따져야 되지만 JP라든지 이렇게 한 시대와 한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일을 했고 그러기에 자기는 역사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보도함에 있어서도 네. 공인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으면 그게 입증되기 전에 실명 보도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까? 그게 알 권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근본적인 권리가 되기 때문에 어제 저 얘기 KBS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다뤘는데 아무 말도 못했네. 뭐 그것까지 하려고 그래. 아니 문득 생각해보니까 아직 혐의만 받고 있지 법적으로 처벌 받은 게 아닌데 이름 그렇게 나가도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갔구나.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에이 입 닫자 하고 가만히 있었어. 공인은 그러니까 사실은 알 무죄 권리 입증의 차원에서. 원칙을 오히려 본인이 직접적으로 국민들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오히려 네,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본인이 더 나서야 그렇죠. 된다는 거군요. 그게 공인과 일반인의 차이겠죠. 그 예를 들어서 김종필 씨에 대한 여러 뭐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공인들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본인이 결백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공인들은 우리가 사회 정치적인 신뢰를 보내는 배경이 바로 그런 윤리적 원칙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이재명 당선자도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혹도 있고. 네. 혐의라기보다는 의혹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네. 의혹 쪽에 가깝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그러면 입증을 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다양할 수 있고 네. 뭐 저까지 그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야, 또 않고요. 참네. 아주 치사하시네, 의외로. 천재야. 와, 천재네. 안 깨들잖아. 야, 천재야. 네. 아니 근데 네. 뭐 한 가지 만약에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한 정치인 누군가의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성남 시민의 대표가 됐고 1,300만 경기도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네. 근본적으로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고 심지어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다 끌어안겠다라는 포용력과 그리고 그런 배포 이런 어떤 기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쉽다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천재야. 그렇게 앞으로 이제 행동을 해주시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람으로 쓱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JP로 다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쭉쭉 한번 좀 뇌를 채워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JP 같은 경우는 이제 2인자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혁명을 예를 들어 김종필 총재 입장에서는 혁명이라고 했죠. 5.16 네. 혁명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군사 쿠데타죠. 네. 무력을 통해 가지고 민주자유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것은 뭐 누가 말해도 가장 큰 이건 범죄 행위죠. 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근데 1인자가 아니고 2인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해서 뭔가 각광을 받지는 못하고 뒤에서 연출하는 사람의 그 묘한 그 이중적인 심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항상 깔려 있었죠. 2인자의 특징. 네. 그러니까 항상 2인자는 1인자를 극도로 존중해주지만 지나고 나서 일종의 뒷담화를 하는 것들. 그게 2인자의 특징이죠. 그게 2인자의 특징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죄를 내가 다 만들어줬는데 사실은 내가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1992년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민주자유당에서 김영삼 후보가 나왔죠. 그래서 JP가 지지를 했단 말이죠. 네. 그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당시 김종필 대표가 됐거든요. 민자당 대표가 됐죠. 그때 어느 정도로 그 김영삼 대통령을 극진히 모셨냐면 윤허를 받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윤허. 예, 중세 왕조 시대 왕의 어떤 허락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대붕 아주 큰 쇠고 자기는 연작 참새 제비다. 그래서 연작이 어떻게 대붕의 뜻을 알이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래 낮췄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95년에 팽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나와가지고 자유민주연합을 만들 때 네. 김영삼 대통령 관련해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김영삼 대통령은 일종의 장경오해와 같은 사람이다. 장경오해라고 해가지고 뭐죠? 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대목인데 네. 장경이라는 것은 목이 길고 오해라는 것은 까마귀의 주둥이에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려운 시절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잘 되면 나를 배신한다. 그런 식으로 또 완전히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를 목 많이 짧지 않나? YS? 잘 보시면 조금 목이 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문구를 사용하려고 약간 억지로 목 길다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끼워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또 뭐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이런 논리를 많이 썼죠. 우리 정영진 씨가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9월에는 9월의 논리가 있고 10월에는 10월의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 항상 사람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또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철새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좋구나. 10월엔 10월의 논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아니, 근데 이 양반이 그 전두환 때는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말을 좀 얌전하게 했는데 뭐 돌아가시기 작년에 좀 말을 거칠게 했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고 심하게 했어. 그건 좀 거칠게 했고 그건 네.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평생 구체적인 험담을 안 했는데 유일하게 딱 놈자선 두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두환과 장세동. 여기에 대해서는 고약한 놈 딱 이렇게 고약한 놈? 네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김종필보다 전두환이 더 밑에죠? 후배죠. 육군 사관학교 육사 후배죠. 후배죠. 여기는 육사 8기고 네. 전두환 노태우는 육사 11기, 정규 육사 1기라고 본인들은 주장하죠. 정규 4년째 1기고 이제 김종필 당시 총재 이런 사람들은 6개월 정도 마치고 바로 이제 임관이 된 거죠. 아, 육사가 6개월이었어요? 네, 육사 1기에서 10기까지는 뭐 6개월 뭐 몇 달 정도 하고 바로바로 지금 아. 그 전직대 보내야 되죠. 그래서 전두환이가 자기 일기라고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은 안 하는구만, 위에를. 그렇죠. 그게 이제 1979년 12.12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의 배경이 된 거죠. 그 선배들 인정하기 싫은 거죠. 나 이거 처음 들어봤어. 인정은 안 하는구나. 정박님 아주 똑똑해요. 뾰족한 직업이 없는데 똑똑해. 아니, 그러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 때는 김종필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정치인으로 다시 들어온 뭔가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역설적으로 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길을 열어줬죠. 또 어떤 의미죠? 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으로 민주화되면서 네. 정치 공간이 열려가지고 그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된 거죠.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박찬종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 게 JP가 1997년에 DJP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서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JP가 또 정치 공간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는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던 87년 6월 항쟁 그 결실로 또 들어온 게 된 거죠. 네. 다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돈다. 알겠습니다. 뭐 이인자 얘기 뭐 좀 더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났습니까? 아니 인재 얘기는 뭐 결국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네. 가장 이제 그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조카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본인이 모든 걸 아키텍트 다 기획을 하고 설계를 했다 이거죠. 그 실제로 당시 5.16에 뭐 혁명 공약 1조 해가지고 반공을 국시한다. 이것도 본인이 직접 박정희 장군을 배려해가지고 그렇게 썼다는 거죠. 예전에 남노당의 2인자가 박정희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쿠데타를 하면 미국에서 혹시나 좌익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고 착각할까봐 반공을 국시한다.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할 만큼 아주 본인이 실제로 다 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정말 중앙정보부장이 돼가지고 공화당을 창당하면서 박정희 장군의 대통령 취임 작업을 본인이 다 모든 걸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돈까지 다 만들어낸 거죠. 중앙정보부장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4대 파동이라 해가지고 지금 워크힐 호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워크힐 호텔을 짓는 과정 그리고 뭐 빠찡꼬 파동, 새나라 자동차 파동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62년에 정권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 흔히 말하는 작전이 들어간 거죠. 아, 증시에? 네, 증시 정권시장에. 정권이 아니라 증권. 난 정권은 또 뭔가 또 괜히 검색했잖아요. 나 무식한 거 질문하면 탄로 날까봐. 네, 증권 파동. 증권 파동. 그러니까 그 당시 정권 죄송합니다.
주식 스탁 시장이 스탁 마켓에 네. 실제로 상장된 종목이 한 12개 정도밖에 없었대요. 아, 우리나라 전체? 그 당시 1962년 1년 뭐 네. 이럴 때니까. 근데 이 작전이 들어가 가지고 주식이 거의 뭐 와. 150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150배? 근데 오르면 결국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곧 이제 50분의 1로 떨어지고 이러면서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 그 후유증으로 한 달 동안 주식시장 열지를 못했어요. 쓰레기야. 아, 그거를 근데 정권 차원에서 했군요. 돈이 필요하겠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려면. 와, 그렇게 마련한 거예요, 자금을? 그렇다고 요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 참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그러면 이제 박정희가 8년을 하고 나서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될 거라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다. 1인자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또 삼성 개헌을 한 거죠. 그때 그럼 좀 굉장히 서운했겠네. 그러니까 당시 여기를 따랐던 또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김종필을 따랐던.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국민복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민복지회.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고 돈을 어디서 땡길 거고 이런 걸 다 계획을 짜놨는데 그게 이제 제보가 들어간 거죠. 당시 박정희 청와대에 직접 제보가 들어간 거죠. 그 제보가 들어가서 자 쟤들을 큰일 지금 났네. 이제 잡아라 됐는데 그걸 참 그 청와대에서 당시 머리를 쓴 거죠. 덮쳐가지고 이거 뭔가 서류를 압수하고 수색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정보를 흘리고 나서 얘들이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어디 숨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탁 잡아낸 거죠. 와, 똑똑하네. 두뇌 싸움들. 똑똑해, 둘 다. 근데 딱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물증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별의별 모든 포소한 사람들 돈을 어디서 만드는 거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청와대에서 JP 집으로 찾아간 거죠. 가서 딱 물증을 들이대니까 당시 이제 제명에 따르면 JP가 보더니 난 잘 모르겠다고.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이 본 적이 처음 봤다고. 이거 뭐요? 이렇게. 그렇게 연기를 잘했다고. 그래서 결국 뭐. 못 엮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람은 다 잡혀 들어갔죠. JP만 빼고. 아, 그 완전 손발을 다 잘라버린 거네. 잘라버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결국 이 싸움을 세게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세게 못한 거죠. 할 수가 없었겠지, 뭐.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남는 전략으로 계속 왔던 것 같아. 그러다 평생. 보니 결국은 1인자가 될 때 결국은 모든 걸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승부수를 던졌어야 그렇죠. 되는데. 근본일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 던지지 못하면 결국 2인자의 진짜. 삶은 결국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가 막히네. 그래서 DJ 때도 늘 2인자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DJ 때도 마찬가지죠. DJP 연합의 조건은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DJ 쪽에서 또 안 했잖아. 안 한다고 하니까 네. 당시 JP를 따랐던 자민련, 뭐 강창이라든지 김용환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자 이거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한번 충청도에 힘을 보여주자 했는데 JP가 그냥 주저앉았죠. 그냥 가자고. 그냥 가요. 그 사람들이 다 나간 거죠. 강창이라든지 그 강창희 국회의장이라든지 김용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양반들이 다 튀어나가. 그런 리더를 보고 나를 던질 수는 없지. 그런 그렇죠. 좀 우유부단한 리더를 보고.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한계가 아닌가. JP 한계. 네, 근데 JP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말들 참 막말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마지막 이제 묘비명으로 그 맹자에 나오는 무항산 무항심이란 말을 자기 묘비에 새겨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죠, 그거는? 그 말은 우리 요즘식으로 해석하자면 정규직이 일정한 정규직 잡이 없으면 항상 마음이 불안정하고 제대로 된 삶을 꾸리 나가기 힘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경제가 있어야지 사회가 안정된다 이런 뜻인데 본인이 쿠데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대답을 하겠다. 항산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무리수를 뒀다. 그걸 자기 이제 묘비명에 새긴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말이 그래도 뭐 요즘 그 자유한국당의 이현재 의원식으로 말하면 그 겐세를 놓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수준 떨어지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목리를 부리다 이런 식으로 잊혀진 우리말을 잘 발굴해냈죠.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군요. 그리고 뭐 사자성어뿐 아니라 아주 뭐 영시도 잘 인용을 많이 했어요. 미국 영어 시도. 그래서 뭐 내각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96년 총선 마지막 날에 부여에 가가지고 JP가 투표를 할 때 같이 있었는데 투표를 하고 나서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선거운동을 한 달 정도 하고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그때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영어는 좀 약하네. 영어는 약해. 영어를 그 왜 복화 22,0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완벽하셔. 근데 그걸 문장 구사하거나 발음하는 굉장히 어려워요. 약간 인간적이네.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제 생각나.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중에 눈 내리는 날 숲속에 서서라는 시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Miles to go before I before I sleep. 그냥 우리말로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몇 마일이 남아있다.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가야 할 거리가 좀 남아있다. 아. 난 가야 된다. 잠들기 전에 몇 마일 더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뭐냐면 내가 지금 정말 많은 걸 이뤘지만 음. 내 마지막 꿈, 이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난 좀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영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하니까.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나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도 그 당시 젊은 20대 기자로 참 JP를 볼 때 아우 정말 저 사람 유신 본당이다. 잔당이 아니라 유신을 일으킨 본당이다. 이런 본당. 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이 막상 한 달 정도 옆에 있어 보면 그 상당히 매력적이더만요 사람이. 그 정말 이야기라든지 이런 아주 이야기도 구수하고 특히 음담패설도 천하 제일이더라고요. 정말 음담패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뭐 아주 조예가 깊고 그렇긴 한데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적 매력하고 그때 이제 한교익 씨라든지 이왕구 씨의 어떤 논쟁에서 보면 이게 인간적 매력하고 또 공적인 어떤 역할을 분리해야죠. 우리가 분리를 해야겠죠. 네. 자연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네네네.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 여자 문제도 그럼 복잡했겠는데? 근데 여자 문제는 들은 이야기는 많은데요. 네. 이걸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네. 아. 근데 아주 많이 따랐겠죠 또 사람들이. 그렇겠죠. 네, 그런 근데 그 대외적으로는 마치 그 아내만 사랑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래 대외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는 거 다 그렇게 아니겠어요? 합니까? 그건 공적인 영역이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정영 씨는 이제 그거는 참 착합니다. 대외적으로도 쓰레기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극과 속이 똑같은. 실제로 그 JP가 독서량이 어마어마하고 네. 어떤 문학적인, 예술적인 그런 문화 이런 쪽으로 좀 소양이 깊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은 JP가 가장 욕을 들어먹은 것 중에 하나가 한일 수교 관련해가지고 아이, JP 오이라 메모해가지고 네. 자 지금까지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는 의미로 몇억 달러 네. 이걸 합의를 봤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렇죠. 할머니들 문제 네. 이런 그리고 청구권 문제가 다 소멸됐다 이렇게 네. 돼버렸는데 근데 그거 관련해가 JP는 JP대로 항변을 해요. 그 관련해서 당시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14억 달러인데 우리가 요구한 게 8억 달러다 이거죠. 당시 일본 외화 보유고의 그 60%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합의된 게 물론 뭐 차관의 형태도 띄었지만 그리고 다양한 형태 꼭 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6억 달러 한 거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그 성사시킨 일화 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 사실 톱과 톱이라든지 이런 정치인과 정치인이 외국 서로 만났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서로 이게 기싸움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럴 때 JP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당시 오이라 외상한테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끌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한일 소변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제2의 위안용이 되겠다. 역적이 되겠다. 당신도 제2의 고무라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무라가 나쁜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네, 일본의 외무상인데 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 이겼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 그때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일본에서. 아, 그게 노무라예요? 예, 고무라. 고무라? 예, 고무라. 고무라. 고무라? 고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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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무라 주타로가 되어라.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서로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역적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도 하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반론들도 많습니다. 우리 정박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아주 나쁜 짓이지만 네. 그래도 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 양반은 아까 말씀드린 항산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되려면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겠죠. 그것만을 위해서 보자면. 근데 문제는 부정부패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그 자꾸 애돌로 표현하고 조심스럽게 하지 마세요. 아주 심플한 거 좋아합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자, JP는 어떻게 이 정도로 그럼 정리를 합니까? 예, 그래서 뭐 네. 아까 말씀대로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것과 별개로 그렇지. 사실 JP의 역사적인 맞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큰 죄를 지었다. 아, 그럼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 네.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도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불렸잖아요. 1965년 한일소교가. 1905년에 우리가 을사조약 맺어가지고 우리 외교권이 네네. 박탈되잖아요. 60년 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제2의 을사조약. 그런 또 민족에 대해서 그런 좀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일 또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에 대해서 중앙정보부를 창설했잖아요. 인권 탄압의 대명사죠. 뭐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것을 만든 사람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때 JP를 흔쾌하게 그냥 우리 한국 현대사의 거인이었다고 긍정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 많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공화당 얘기할 거면 공화당 총재 신동욱을 부르라고. 그분이랑 이분이랑 좀 달라요. 네, 다른 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JP, 자연인으로서의 매력은 사실 저는 가십성으로 다를 정도지, 나는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만나본 적도 없고. 아이, 관심도 없어. 네. 제가 주변에 만나보면은 어떤 PD들이 JP를 그렇게 칭찬하는 거야. 아, 그래요? 만나보면은 갈 때 꼭 돈을 준다는 거예요. 뭐야?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네. 아이고, 참. 저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요거 짧게 좀 한번 네, 짧게 한번 해야 될까요? 가볼까요? 네, 양승태
예, 이거 어떻게 잡아 죽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동하고 항상. 네. 많이 당황해 하신다. 네. 아니 그 지금 대법원장이 그 하드 디스크를 뭐 디가우징 했다고 해서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들 많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조선시대 생각이 좀 나는 거죠. 네. 조선시대에도 절대 군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네. 근데 그 왕 옆에 사관이 있었잖아요. 사관이 있어가지고 항상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했고, 기록하는 분. 그 왕이 죽고 나면 그걸 실록청을 만들어가 실록을 만들 때 문제는 저기 아들이겠죠. 새로 이제 신임 국왕이 네. 아버지 관련된 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 근데 절대 보면 안 되는 원칙을 만들었죠. 아. 그 정도로 해야지 이게 정말 우리 춘추필법에 맞게 조금의 가감도 없이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 조선시대도 이런 원칙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사관이 예를 들어 2명이 딱 옆에 있으면 한 명은 왕의 언동 있죠. 말을 다 지금 기록하고 한 명은 왕의 모습도 기록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어떤 와. 모양을 했고 손을 어디에 두고 있었고 어떤 다 기록하는 거예요. 2명이 딱 한쪽은 동작과 모습을 기록하고 한쪽은 말을 기록하고 와.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미화해서 적는 경향이 있었겠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조선 태종 같은 경우가 아주 얼마나 강력한 왕입니까? 태종은 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까지도 유배시켜가지고 이방원 태종 네. 이방원. 근데 이방원조차도 말을 타다가 말에 실수로 말에서 넘어졌거든요. 하고 망신이지. 개망신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망신살이 뻗쳤는데 네. 그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옆에 신하들한테 야 이거 이제 내가 넘어졌다는 거 사관이 기록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까지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우와. 예. 그 말까지 기록돼 있고 영조는 뭘 먹다가 갑자기 천둥이 내리쳐가지고 번개 천둥이 내리치니까 놀래가지고 탁자 밑으로 숨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기록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기록을 다 해놓고 와. 그 정도 다 기록을 할 만큼 그 왜 가만히 놔뒀을까 그렇게 하는 거? 자기는 그때는 못 봤죠. 볼 수도 없었고 와. 기록한 거를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 한번 잘못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 경련이다 세연이다 우리 태자 때부터 계속 그걸 하지 않습니까? 태자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킨 거죠. 아니 그럼 이제 막 적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적고 있는데 왕이 가서 야 뭐야 이렇게 딱 봐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못. 예, 예. 철저하게 분리되는. 아니, 그러니까 것이죠.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네. 했을 때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누가 처벌을 내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이제 왕을 결국 견제하는 게 우리 동양 유명한 말로 비리법권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비리법권천 한비자에 나온 말인데 네. 잘못은 잘못은? 이치를 이기지 못하고 이치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은 권력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권력은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이때 하늘은 민심이죠. 천심은 민심이라고 하니까 결국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민심을 항상 무서워했습니까? 그렇죠. 맹자 같은 경우는 방불론 해가지고 아주 포악한 군주는 역성혁명 이렇게 해서 갈아엎어야 된다. 이걸 2300년, 400년 전부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 왕이 받는지 못 받는지 백성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이때 백성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백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지금 피플로 생각하는데 예전에 백성은 100가지 성이라 해가지고 성을 가진 건 아주 일종의 귀족이나 호족들이죠. 예전에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백성이 아니고 국민이 아니고 네. 요즘 지금 귀족들이에요. 100가지 성을 가진 이제 사람들. 그게 이제 좀 그래서 백성이었다가 그 백성이라는 의미가 지금은 넓어진 거죠. 네. 잘하네. 부럽다 진짜.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조선시대에 했는데 네. 지금 대법원장은 디가우징으로 네. 기록을 완전 복구불능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전만 못하네요. 사실은 뭐 우리가 법원이라는 게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이라든지 워낙 이게 권력에 많이 휘둘렸잖아요. 사실 80년대 우리 군사 재판 같은 게 학생 운동을 해가 재판할 때 지금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때 뭐 쪽지가 오가기도 했고 그는 이제 국정원 당시 안기부에서 법원을 출입한 연락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형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해서 조율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았죠. 그런데 사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법원이라든지 검찰에 엄청나게 많은 힘이 갔는데 그 힘이 지금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오히려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상고법원을 만드는데 가장 엘리트 법관들을 동원해가지고 혈연이라든지 지연 학연을 통해가지고 이런 로비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사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또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나 저런 거 아주 싫어. 아니 근데 네. 그 우리가
이제 공인의 입장에서 물론 무죄 이제 입증을 네. 공인이 스스로는 해야 되지만 네.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단계니까. 아니 안 그럴 것 같으면 양승태가 이걸 왜 지웁니까? 물론 본인이 지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네, 거죠. 조사를 검사를, 해봐야-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물론 뭐 그 사람 양승태 나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사전에 이제 지시를 언급을 내리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아무튼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요. 저는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컴퓨터 다 포맷을 하지 그런 식으로 디가우징 한다든지 하드디스크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 하나하나 디스크 하나하나가 국가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지금 그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뭐 대법원에서 내규를 만들어가 운영을 했다는데 그 내규가 적절한지조차도 좀 사실 따져봐야죠. 이거 국유재산 함부로 그렇게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파손을 하는 행위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하드디스크 파괴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사법부 자체를 파괴시킨 사람인데 이런 거 이제 아, 좋아. 자 여러분 댓글 올려주세요. 채용 멋있다. 빨리 올려주세요 여러분. 네. 근데 물론 일본은 이제 대법원을 최고재판소라고 하는데 네. 그 최고재판소도 이 예전에 보면 긴밀하게 연락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하급심 판사가 뭐 주일 미군 기지를 밖으로 이제 쫓아내 달라 이런 소송에 대해서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리니까 일본의 최고재판소 쪽하고 이쪽에 뭐 이런 교류가 있었다. 근데 밝혀지지 않으니까 들키지만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은 좀 많죠 여전히.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런 뭔가 사법 거래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것도 일종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건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멋있다고 올려주세요. 아니 뭐 했는데 방금? 왜? 방금 건 뭐였는데? 아 약했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 경계 항상 하라는 거지. 안 올려 이 정도면? 요거 건 대가 안 돼. 와 이 사람들. 근데 사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혹시 브레이크 없는 벤치라고 어떤 검사가 유명한 검사가 있었거든요. 네. 자기가 수사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명을 브레이크 없는 벤치로 달아줬는데 이 사람이 검사생활 9년하고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네. 한 몇 년 전에 책을 냈어요. 그 책 제목이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판검사 중에는 10년 이상 넘은 사람은 아무도 천당에 갈 수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책을 보면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죠. 이 판검사의 어떤 그 일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활들 그리고 거래 현장들 해가지고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늘 경계할까요? 지옥 씨. 침 좀 치지 마.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침을 튀어? 그 마이크라고 경계해라 좀. 침이 막 나이 들어서 그런가 최욱 씨?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침이 왜 이렇게 튀어 옛날에 비해서? 아 진짜. 침이 막 지금 축축해 네 마이크 거기. 아 그런 얘기 하지. 나이 들어서 그런 표현 쓰지 마. 아이고 허리야. 네, 사담이긴 한데요. 이건 조금 격가지긴 한데 이 경남고 출신이잖아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아 경남고. 네, 그러니까 사실 경남고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되면서 우리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수장을 배출한 경기, 경북 다음으로 자기들이 됐다고 좋아했는데 참 모양새가 안 좋게 됐죠. 뭐 누구 있었는데요? 누구? 뭐 국회의장으로는 뭐 김용호 국회의장, 박이태 의장 이런 사람이 있었고 네. 대통령으로는 김영삼, 아 김영삼 문재인 대통령 다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네, 그래서 경남고는 유일하게 대통령을 2명 배출했죠. 와 경남고는 진짜 명문이네. 명문인데 지금 또 이 대법원장 사건 때문에 또 와. 별 모양새가 안 좋죠. 그게 좋죠. 야, 입법사고 행정부 수장을 다 배출했단 다 배출했어? 어디 고등학교입니까 최욱 씨는? 저는 현대고등학교입니다. 네. 거기는 뭐 배출했어요? 거기에 정몽준을 배출했습니다. 정몽준이 거기 이사장입니다. 네. 아, 그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 네, 이사장. 설립자는 내가 설립했어. 내가 했지. 아, 울산의 현대고등학교. 네, 그 거기 본점입니다. 현대 총무 아닙니까 그게? 현대고가 거기에 본점이고 압구정 압구정이 현대가 분점이야? 본점이죠. 네, 아, 거기 그래요? 본점이에요. 몇 년 네. 됐어요 거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좀 졸업이 몇 회인지 알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네가 졸업한다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돼. 나 잘 몰라요. 압구정 현대구가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 압구정 현대고가 그 80년대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그 본점이에요? 거기는 몇 회십니까? 울산 현대. 그건 자기가 모른대요. 네, 제가 뭐 10회나 11회나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안 됐을 텐데 나. 거기가 더 본적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게 본점이야? 아 왜 거기다 지었어? 아니 그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있는데. 현대아파트가 서울 강남에 있잖아. 아 그렇죠. 진짜. 현대아파트가 70년대, 78년 이때 만들어졌나요? 그때 아, 입주했죠. 정몽준을 진짜 찍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진짜 아무리 우리 저 이사장이라도 나 한 번을 안 찍었잖아. 아 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정몽준 울산에. 울산 동구 네. 계속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동구라는 곳이 얼마나 웃기냐면 네. 그 사람이 나왔다 무조건 당선이 됐어요. 네. 정몽준이. 그러다가 정몽준이 서울로 지역구를 옮깁니다 한번. 그렇죠. 네. 동작으로 네. 2008년. 그때 이제 거기 이제 누군가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정몽준의 후예로. 네. 네. 저희 아버지랑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아저씨가 거기 오. 들어간 거예요. 안효대라고. 네, 네. 그분이 뭐 재선인가 했을 겁니다, 아마. 오. 네. 안효대. 우리 집에 많이 놀러 오고 했던 사람이야. 아, 진짜로? 안효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는. 우리 아빠랑 같이 사무실에서 일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근데 그렇게 됐더라고. 아니, 최욱 씨의 부친은 왜 안 됐어, 그럼? 우리 아빠 대학 못 나왔거든. 야, 그렇게 좋아하냐, 니가? 대학 못 나온 걸. 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아이, 네, 알겠습니다. 그 안효대는 나왔어? 안효대 아저씨는 나왔어. 저기 경상도 어딘가에 나왔어, 그 사람이. 아. 뭐 영남대나 뭐 그쯤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은 이제 대학 나왔어요. 네. 안효대 나온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왜 못 쳤을까? 내 건데 안효대는 내 건데. 그래서 이게 저희 아버지가 먼저 입사를 하셨고 아, 후배예요, 심지어? 예, 안효대 씨가 뒤늦게 입사했는데 어. 내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아버지가 안효대한테 존댓말 쓰더라고요. 네. 대학을 못 나와가지고 내 눈물입니다 진짜. 네. 나이가 옛날에 반말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존댓말로 바뀌고. 아, 네. 이제는 뭐 전화도 잘 못 하시겠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정신앙인인데 뭐 안효대가 지금 뭐 안 아무것도 알고 아니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 아니지. 그래요? 그럼 또 다시 놀러 아니 근데 그 새누리당에서 이제 한창 활동할 때 우리 집하고 사이가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한테 자꾸 전화해서 저희 형이 MBC 기자잖아요. 그 아들은 뭐 그런 취재를 하고 그래. 어떻게? 야, 애가 완전 정신이 나갔더라. 아니 걔가 어릴 때 아주 반듯한 애는 애가 어떻게 정신이 나갔어. 막 그러면서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멀어졌어요. 네.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통하지 않는. 안효대 씨가 굉장히 착했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정당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상당히 착했던 아저씨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뭐 저희 아버지는 대학을 못 나와서 나이가 들수록 존댓말을 하는 모습을 제가.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대법관이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아무리 그렇게 지시를 내려도 네. 이게 누구 사생활 판사 사생활을 캐고 이런 것 자체는 부당한 행위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거 자체를 좀 소극적이나마 거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최고의 엘리트 판사들이 그냥 그걸 더 충실히 수행을 잘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좀 지금 말씀대로 오히려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범하는 오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의 오류라고 네. 했죠. 당시 미국에서 1960년대 그 베트남 전쟁을 할 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범죄 행위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그런 뉘앙스까지 좀 풍기거든요. 네. 이게 뭔가 그룹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런 큰 사건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박님 아버지 대학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야, 그때 대학 나오신 분이 어딨냐? 없어? 그때는 거의 없지. 아. 김영삼 정도나 나왔을까? 뭐. 그래. 그리고 아니 이게 김영삼 이렇게 좋아하셔? 아니 이게 아니라 그땐 전시 학교라든지 들어가기가 좀 쉬웠죠. 1948년에 국대한 파동이라 해가지고 네. 당시는 서울대학이 종합대학이 아니고 네. 뭐 경성 사범이 있고 네. 공대가 따로 있고 법대가 따로 있어요. 다들 물리대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물리대라는 네. 데가 예전에 경성 제국대학을 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미군정이 모으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국대 파동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퇴를 하고 그만뒀어요. 그때 김종필 총재 같은 사람도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다니다 그만뒀거든요. 본인 말로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국대한 파동에 좌익 세력으로 참가해가지고 그게 찍혀가지고 이제 도망을 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자를 좋아했는데 실연을 당해 학교를 그만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당시 그런 국대한 파동이 벌어지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그만두고 이 과정에 다시 그 대학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집어넣었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겠죠. 네. YS가 약간 그 혜택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맞물려 있구나.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시기하고 거의 또 조심한다. 사자 명예훼손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코너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인대를 꽉꽉 채워주신 네. 우리 팟캐스트 일당백의 진짜.
뭐라고 소개할? 니 해봐 그러면. 하시는 게 없어 고백해. 그게 본업이야? 그게 본업이야 주업이고. 그럼 해. 예, 팟캐스트 1당백의 정박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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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띄워드리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체육 장가가자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네요. 예, 쿨의 맥주와 땅콩.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조건 쿨로 가잖아. 그냥 선곡 탈 필요 없어. 도배야, 그냥 쿨로. 저 노래는 이건 아니야? 쿨 노래 중에도 약간 가을쯤 노래 아닙니까? 그럼 뭐 듣고 싶으세요? 유피? 뿌요뿌요. 아니, 바다. 유피의 바다라고 있습니다. 뿌요뿌요는 뭐지? 그것도 유피인데, 그래요? 여름에는 바다. 여름엔 바다예요? 네. 네. 그럼 갑시다. 그러면. 유피로 갑니까? 유피로 갑시다. 유피로 갑니다. 유피. 자, 유피. 과연 우리 다큐멘터리 버전 말고 네. 어제 다큐멘터리 버전을 특채 출신 유피 바다. 무슨 소리예요, 재영 씨? 유피가 이렇게 불러요. 나 어렸을 때 깜짝 놀랐네. 뭐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네. 그 어린 친구 되게 예뻤는데. 그죠,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네네. 그죠. 보이시 하신 분 네. 계셨죠. 저 여자분이었잖아. 네네, 맞습니다. 요즘 뭐 하시나 그분? 요즘도 뭐 잘 보이시? 지내시겠죠. 네. 자, 이분 근황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네, 그 근황을 한번 좀 본 기억도 그래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요. 바로 다음 코너로 가겠습니다. 문화가 조깅. 이거는 진짜 네. 녹음 좀 시켜줘요. 너무 PD. 힘듭니다. 매번 이렇게 뛰게 할 거야. 뛰는 것도 뛰는 건데 이 모양새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거든요. 네. 보기도 민망하고 민망해요. 게스트한테도 미안하고. 네, 이거 할 때만큼은 정영진 씨도 나를 안 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민망합니다. 민망해. 네. 자, 문화가 조깅에 아주 유쾌하신 분이죠? 네. SBS. 조재현, 저격수. 네. SBS 펀 2의 강경윤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 너무 야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뛰는 거예요. 뛰는 조깅에, 거예요? 조깅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희 그 매불쇼는 좀 들으세요? 들어봤어요. 들어봤구나. 네. 아니,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일부러 들어봤어요. 하도 댓글에 곽 기자 칭찬이 많아가지고, 음. 한번 보자. 얼마나 잘난 놈인지 한번 보자. 형편 없더만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보들이. 네. 그래서 제가 환호받는. 네. 생각을 좀 고쳐먹었어요. 진짜 아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모르면 저 사람처럼 굴자. 저게 낫다. 저게 낫다. 저도 이제 모르면 진짜 모른다고. 그렇지, 모른다고 하는 게 좋지. 단칼에 할 겁니다, 진짜. 그렇지, 네. 그렇지. 자, 오늘 그럼 준비한 소식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만 하면 맨날 시간이 없어 이 사람만. 시간이 없어. 넉넉히 빨리. 주신 적이 그렇게 투덜댈 시간조차 없어요. 제가 빨리 가야 됩니다. 진짜. 네. 네. 오늘 이제 처음 준비한 소식은요. 축구 소식을 아무래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이제 좀 3사 중계를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3사 중계? 네, 저는 이제 좀 이제 기자의 시각으로 3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설을 준비했냐 이런 걸 좀 봤거든요. 빨리 해봐요. KBS가 1등 했죠? 저는 이제 순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몰라? 알는데 좀 그렇죠. 순위가 뭐 중요하게 해서 저희가 16강 진출한 것보다 아니, 팩트인데 왜? 다 나왔는데 빨리 뭘. 시키는 거 해요. 자, 순위. 네, K가 1등. K가 네. 1등. 그 다음. M이 2등. 이제 2등 같은 이제 3등 같은 M과 S가 있었고. M과 S. 네. S가 3등이잖아. 예민하니까 네, 제가 그 아, 순위가 중요해요. 본인이 S에 있으니까. SBS 펀이니까. 아. 웃기고 있네. 아유. 네. 진짜.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각각 해설이 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네 축구 아저씨를 보는 것 같았다. 정말 솔직하고 촌철살인 축구 고수 같은 느낌이었다. 그랬고요. 이영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아나운서 없이 혼자 중계를 해도 1인 다역을 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 박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굉장히 좀 만연체인데 그래도 좀 듣기가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 아니 이거 준비한 게 오늘 회사에서 뭐 오더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분석보다 별로지 않습니까? 한참 별론데? 한참 별로죠?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아까 했어요. 다 했어. 했어요? 넘어가죠. 나는 뭐 기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낫지, 형. 훨씬 나. 훨씬 낫지. 네. 네, 근데 아까 뿌요뿌요 들었잖아요. 아니요, 바다. 바다 들었나요? 네. 그 유피라는 그룹 있잖아요. 뭐 알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좋아. 이게 제 어린 시절 제가 연예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연예부 기자가 된 건데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좀 패기가 넘친 중학생이었거든요. 네. 제가 일산에 살다 보니까 어. 연예인들 이런 촬영 현장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촬영 그 길거리에서 유피가 촬영 중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단칼에 거절당했거든요. 제가 앙심을 품고 그때는 제가 좀 제 생각에는 아주 참 나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 여자 화장실에서 어. 그 머리 짧은 정희 씨 말고 혜정 씨라고 머리가 긴 여성스러운 멤버 있거든요. 네, 그 보컬. 네, 보컬. 네. 목소리 굉장히 예쁘신 네네. 그분과 이제 여자 화장실에서 마주쳤거든요.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사인을 요구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또 하기 싫다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 들어가셨을 때 이제 소리지르면서 혼잣말로 굉장히 좀 욕했구나. 아니요 좀 이렇게 투덜거렸더니 아. 이제 그분이 좀 굉장히 마음을 상해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중이병에 단단히 걸려가지고 아, 중이병에. 했지만 집까지 게 뭔데 뭐 사인 하나 해달라 이런 얘기 했겠지.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좀 이쁘지도 않네 뭐 이런 소리가 아, 나서 진짜. 제 마음의 죄책감을 털고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걸 왜 여기서 또? 네, 시간 없다고 했죠. 죄송해요. 네,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간 없다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드래곤 갑시다. 지드래곤. 아, GD. 지드래곤 예, 여기 핫하지. 아, 네. 이게 뭐 말이 많더라고. 네, 뭐 말이 특혜냐 많았죠. 아니냐 잘 모르겠던데 나는. 네, 빅뱅의 지드래곤 씨가 이제 군 입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군 병원 특혜 논란인 겁니다. 네. 근데 지드래곤 씨가 저희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번 그러니까 사설 병원, 민간 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재활 치료를 이제 군 병원에서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군 병원이 이제 다인실과 1인실이 있는데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실을 받았다. 특히 이것을 처음으로 보도한 매체에서는 이게 대령실이다 이렇게 디스패치. 보도를 하면서 네,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YG와 이제 국방부에서는 지드래곤 씨가 당시에 다른 사병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이제 본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배려를 해서 1인실로 옮겼던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디스패치 측에서는 이 방은 대령실이 맞다라고 거듭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특혜가 맞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일단은 그곳에서 입원했던 사람들 중에서 뭐 코를 심하게 골거나 혹은 전염병이 있거나 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입원을 한 바가 없었고 이런 사병이 입원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드물었다라는 걸 근거로 들었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너무 화가 났던 거는 네. 대령은 그래 좋은 데 있어야 되고 사병은 뭐 쓰레기 같은 데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돼요. 병원이라고 함은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네. 병이 얼마나 중하냐 덜하냐 이거를 그렇죠.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네. 그런 어떤 그런 게 기준이 됐다는 거. 아, 나 이건 못 견디겠더라고, 이 보면,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지드래곤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 지드래곤이 특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병사들이 다 이런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어 안 받았어? 아, 받았으면 더 좋은 거지, 왜? 아, 특혜를 받았어? 뭐 몰라, 나는. 특혜인지 뭔지. 모른다고, 나는. 왜 이렇게 화가 아까 들었잖아 나셨어요? 지금 내용을. 어. 그 대령실 같은 데 있었다고. 네. 특혜 아니에요. 아, 더 좋은 데 있으면 좋죠, 많은 병사들이. GD면 거기 있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아 그럼 특혜인가요? 그걸 알려주셔야 하는 코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례가 없었다고 하니까 네. 뭐 특혜겠죠 그러면. 특혜 맞나요? 특혜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지드래곤은 네. 특혜다. 네. 왜 특혜를 그럼 줬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에서는 사실 네. 뭐 YG로부터 뭐 돈 받는 것도 그런 건 아니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시각은 일단 국방부에서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국방부? 그 어디 네. 보죠? 국방부. 국방부의 시선에서 보자면 네.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시선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군 내부 관계자한테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들은 바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지드래곤이 다인실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군대는 그런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관찰일지나 뭐 그런 게 논란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몰카 찍어서 뭐. 네, 혹은 입원해 있는 어떤 뭐 사병의 뭐 가족이나 친지가 와서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팬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걸 군에서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드래곤을 사실상 격리한 거다 이런 식의 이제 풀이가 있죠.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 뭐 사병들이 사용하는 그런 병동에 넣어놨을 때 네. 팬들이 그거 열악함을 보고 사회 고발해서 군대가 어지러워지고 뭐 그런 경향 없을까요? 아 근데 네. 그 GD가 있는 병원이 군 병원 중에 제일 좋은데요. 맞아요. 제일 좋은데요? 양주 베가스라고 하는 데래 거기가. 아. 양주 베가스? 네. 어. 얼마나 좋고 그다음에 이제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애들이 맨날 저 고소치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양주 베가스라는 별명이 있는 데랍니다. 네. 저는 뭐 사실 군대에 있으면서 이런 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군병원 네. 우린 못 가. 아, 못 가요? 못 가나요? 보통 사람들은 못 가요. 아, 못 가. 다 빼기 써야 가는 거지 그것도. 아. 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좋은 군병원은 아.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저 그렇죠. 예. 의무대에서 약 발라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맞아요. 이번에 남성들이 굉장히 좀 상대적 박탈감을 좀 군필자들이 그러니까.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팠던 기억들은 조금씩 있는데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군병원에서 이런 어떤 조치가 사실 누구나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네. 지드래곤은 이뤄졌고 나는 왜 그랬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GD가 이런 걸 받는 거에 분노하지 말고 네. 못 받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네. 시선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 여러분 좀 멋있다는 글 안 올라오네요. 아까 되게 초조해하시는 네. 말 이후에 네, 좀 늦네요 댓글이. 이거 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침 튀는 거 싫다는 댓글은 좀 있어요 지금. 멋있다는 글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소식 가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네. 조현우 골키퍼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했어요? 축구는 그만해. 아, 그래요? 낸실랭으로 갑시다. 네. 네, 낸시를 조금 센데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생거 좋아. 좋습니다. 네. 어제 참고로 제가 KBS 저널리즘 토크쇼 그만 좀 얘기해라. 거기에 이제 장자연 사건에 네.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낸실랭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음, 거기 이제 편지 전준주. 네, 전준주 씨, 왕진진. 네, 왕진진, 네. 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낸실랭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뭐야? 출연했나요? 뭐 거기서 나온 얘기 뭐 없어? 출연했다는 걸 이제 쓱 알리는 또 거지. 침튄다. 왜 이렇게 더러워 죽겠네 진짜. 왜 이래 요즘에 최욱 씨? 진짜. 입에 침이 많아? 저를 분무기라고 불러다오. 네. 이 낸시랭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제가 전준주 씨랑 낸시랭 씨랑 이제 결혼을 한 게 작년 12월이었는데요. 네. 지금 6개월이나 흘렀는데 이 부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초에 낸시랭 씨가 이제 결혼을 할 거다. 근데 상대가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요. 특이한 사람. 특이한 사람.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은 다들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장자연 씨의 편지를 조작해서 네. 그것 때문에 1년 넘게 계속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음. 또 다른 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발목으로는 안 내려갑니까? 풀었어요 지금 참? 끝날 때. 그게 됐나? 예정대로라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월까지였거든요. 이번 5월? 풀었어. 네. 여름은 시원하게 나시겠네. 됐어. 네네. 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제가 제보를 받고 이제 네. 취재를 하는 와중에 이제 낸시랭 씨가 이제 극단으로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준주 씨에 대한 그런 논란이 좀 제기하니까 다급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네, 당시에 그렇게 그래도 하면서 봤었죠? 굉장히 좀 기자회견 보시면 아셨겠지만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질문 중에 딱 2명의 기자의 질문만 받았고 음. 한 기자와는 약간 이제 설정같이 오가면서 뭐 당신은 뭐 사자 명예훼손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네. 그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주 씨가 했던 이제 주장 중에서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게 많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마카오에서 왔다거나 본인이 이제 뭐 나이가 많다거나 뭐 아니면 본인의 이제 어머니가 뭐 초미 여사라거나 혹은 뭐 자신이 이제 천억대 이제 뭐 자산가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뱉은 말이기 때문에 또 네? 이사하는 거 맞죠 그때 1톤 트럭에 네. 뭐 봤어요? 천억대 자가셨는데 그 원룸 이사할 때 보통 네. 이렇게 아. 포터 같은 거 쓰잖아요. 음. 그걸로 이사하시더라고. 뭐 소각할 수 있는 거고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제일 먼저 띄워봤었는데 네. 그 등기부등본에는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 그 업체였고 또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한테 정말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연락이 왔어요. 네, 사기 그 전 씨에게 네. 피해 당했다는. 네. 한 3명 정도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가지고 기사화 시키기도 했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고소한 게 지금 검찰까지 넘어가서 기소 직전인 상황도 몇 개 있는데요. 이제 전준주 씨가 이제 최근에, 이건 최근 소식입니다.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소식인데, 이제 기자들이 대량으로 이제 소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전준주 씨가. 전준주 씨가 네. 무슨 일, 뭐 명예훼손?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명확합니다. 기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썼을 경우에 당연히 처벌받거나 네. 뭐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전준주 씨는 명예훼손이 아니고요.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인과 사인의 경계에 자신의 사인 아니냐. 그럴 경우에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너희들은 사생활 침해. 최욱식 씨 이거에 대한 저널리즘 제이 방송 이제 녹화하신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아, 그렇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표정. 아니, 끝났어요. 네, 끝났어. 네, 상관없어. 네. 캐치하고 계신 것 같은 아니, 눈치를 끝났어. 받아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량으로 이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본인의 논란을 털고 가기 전에 일단 기자들이 많이 고소했다는 점. 무슨 재판이 또 진행 중이에요? 전준주 씨는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인 거는 총 2가지.
네요. 하나는 이제 외제차를 본인이 사겠다라고 해서 네. 그 차를 이제 돈을 안 주고 받은 다음에 네. 예, 그 차를 본인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린 그 돈을 취하고 그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차도 주인에게 주지 않은 거죠. 이런 재판이 전당포에서 하나가 차도 받아요, 근데? 그렇죠. 예. 아, 차도 받는구나.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모 교수한테 네. 도자기를 팔겠다라고 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게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받은 다음에 주지 않은 거. 옛날 도자기라고 했는데 보니까 막 밑에 뭐 이렇게 도장 찍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준주 씨가 친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귀한 도자기다 이러면 선물 같이 준 도자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영재 씨가 아까 얘기한 그 이사 갈 때 그 포터에 놓여 있던 그 약간 화병 같은 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얼굴이 이제 맞아. 딱 이제 사진이 있는 건데 이제 박근혜 그 인사동 같은 데 가면 5,000원 정도에 팔거든요. 5,000원에? 근데 그거를 대량으로 한 50개 정도를 사서 이제 좋은 사람들께 고마울 때마다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렇게 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네. 푸르고 말아?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디 갈 데 있어요? 아니, 갈 데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최욱 씨가 저만 너무 진짜 그러니까 아니 좀 청취자들이 아니야. 원하면 10분 정도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저를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시간이 5분 이상이 오바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어디 갈 건데 얘기하고 가.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이면 사람들 지금은 라디오 시대 들어야 된다니까. MBC? 4시잖아. 욕먹어 내가.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 아니 시간이 진짜 없다니까요. 정말. 네. 뭐 갈 때 있으면 빨리 가시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 강 기자님에게 네. 그 신청곡 하나 좀 들을 기회를 그렇죠. 줍시다.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진짜 듣고 싶은 곡. 네, 진짜. 이거 강 기자님 마음대로. 네, 최욱 씨에게 말합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아, 날 떠나지 마. 떠나지 않게. 결혼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뭐야? 나랑 같은 과야. 아, 여자 정영진인가? 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둘인 절대 못 만나지. 안 맞아, 안 맞아.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퍼니 강경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인사를 하고 가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네. 끝곡은 강경윤 기자의 신청곡 박진영의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네.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물러나고요. 이번 주말에 음. 불금쇼 드디어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불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또? 웃음의 강도가 그래요? 폭발합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를 드리겠고요. 주말에는 불금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떠나지 마. 다 읊고마 퐁은 생각에 오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듣고 나면 그게 다입니다. 그 후 저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맹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당신을 때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 애인과 아직 인연이 있다면 며느리가 되지 말아달라고도 부탁드립니다. 어디 계시나요? 옛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새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맙서사, 듣고 보니 사실이 아니네요. 조금 투박하긴 해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조금 당황하셨지만 몇 분 보시고는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늘 내가 아내를 돌보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온 동네가 두려워했습니다. 부부가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아내에게 음식을 가져오라며 음식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내는 케이크, 달걀, 소금, 티라미수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하게 한 조각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마이퐁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둘 다 먹었나요? 리뷰하고 확인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여보, 맛이 풍부하고 맛이 많지만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맛있습니다. 가격도 물어봤더니 아주 합리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조각 먹을 때마다 아내를 칭찬하고 맛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신경 좀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리뷰를 보니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전 애인에게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맛있고 가격도 좋다고 칭찬까지 하더군요. 내 전 애인이 만든 케이크는 형편없고
맛있지도 않고 싸다. 그럼 엄마는 항상 사람을 이길 줄 알아요. 전 애인과 무엇을 하시나요? 폭풍우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글쎄, 솔직하게 말할게. 그의 아내는 갑자기 용돈을 50% 삭감했다. 부탁인데.